도영은 삼촌 영우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와 있었다. 삼촌은 일본 대학병원에 파견 나가 있는 펠로우 2년차였다. 그는 아버지의 막내 동생으로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아 도영과 친했다. 도영은 오랜만에 그를 볼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본에 갔지만 영우는 바빴다. 그래서 도영은 거의 영우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한편 영우는 미안한 마음으로 도영에게 만회하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기로 했다. 때마침 가을이었기에 재팬 시리즈 개막전을 보기로 했다. 워낙 인기가 좋아 일찌감치 매진된 경기였지만 영우는 기뻐하는 도영을 보기 위해 아는 인맥을 통해 겨우 표를 구했다. 예상대로 도영은 무척 좋아했다. 도영은 꿈에 그리던 경기를 보게 돼 기뻤다. 오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영우와 함께 도쿄돔으로 출발했다. 자식, 그렇게 좋아? 그럼 그것도 돔 경기장이잖아. 엄청 기대돼. 거리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도영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되었다. 영우가 그런 그를 흐뭇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휴대폰에서 응급 콜이 울렸다. 삼촌, 급한 일인가 봐. 갑자기 경기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한 도영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잔뜩 서려 있었다. 별일은 아닐 거야. 그를 안심시킨 영우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려는 순간 도로의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차를 그만 들이박았다. 괜찮은 거야? 사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된 둘은 가벼운 응급처치를 받았다.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깁스한 팔을 쳐다보던 도영은 고개를 돌려 삼촌을 응시했다. 응. 그만하길 다행이다. 삼촌이 겸연쩍은 미소를 짓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도영이 손을 저었다. 삼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일이 왜 하필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내 복이지 뭐. 꿈의 재팬 시리즈를 직접 볼 기회였었는데. 큰 사고 나지 않은 게 어디야? 아무튼 미안하구나. 괜찮다니까? 그나저나 바쁜 삼촌을 귀찮게 해서 어떡해? 별 걱정을 다 한다. 내일은 알아서 해. 그래도 모처럼 한국에서 귀여운 조카가 왔는데 에이 안 풀리네. 영우가 다친 이마를 손으로 만지작거리자 도영의 시선이 따라갔다. 아까 급정거하면서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간호사가 예쁘게 반창고를 붙여줘 이마가 볼썽사납지는 않았다. 그때 병원 휴게실에서 와하는 함성이 들렸다. 뭔 일이지? 휴게실에서 나는 소린 것 같은데. 가볼까? 응. 궁금했던 두 사람이 옆에 휴게실로 가니 그곳 텔레비전에서 재팬 시리즈 개막전을 중계 방송하고 있었다. 아, 재팬 시리즈다. 그러네. 요미우리 공격이야. 저거라도 봐야겠지? 응. 삼촌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도영은 휴게실 맨 뒤쪽 자리에 슬그머니 가서 앉았고 영우 또한 같이 앉아 중계를 시청했다. 도영은 비록 텔레비전을 통해서이지만 자신의 우상인 카네아라 시니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쿵쿵 뛰는 심장을 달래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메마른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응시한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게다가 시꺼먼 검댕이 묻었고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경직된 모습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녀를 힐끔거리며 관찰했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돼 보였고 꽉 담은 인매가 고집스러워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는 도영은 텔레비전보다도 소녀에게 더욱 관심이 가 한참을 응시했다. 그때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꾸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기에 말하다 지쳤는지 관계자가 곧 그 자리를 떴다. 빠른 일본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도영은 궁금한 마음에 삼촌을 돌아다 봤다. 삼촌, 왜? 저 애 봤어?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주위를 돌린 영우가 도영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틀었다. 왜? 좀 전에 관계자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데 대꾸도 없어. 글쎄.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관찰하던 영우가 말했다. 아, 알겠다. 무슨 일이야? 아까 원무과에서 들었는데 아마도 그 일인 것 같구나. 뭔데? 오늘 오후에 이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있었대. 사고? 응. 아주 크게 교통사고가 났대. 아무래도 그 피해자인 것 같아. 같이 있던 남동생은 죽고 엄마는 ICU 중환자실에 있나 봐.
위중한가 봐. 아마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거부하고 있어? 도영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응시했다. 아직 어린데. 참 안 됐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도영에게 영우가 입을 열었다. 빨리 보호자가 와야 할 텐데. 수술이나 그 밖의 조처에 대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거야. 그럼 여태 치료 안 한 거예요? 그렇기야. 일단 응급으로 했겠지. 하지만 이젠 보호자가 와야지. 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조그마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안 와. 대화를 나누던 둘은 깜짝 놀라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 분명한 한국어지? 영우는 놀라운 눈빛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 귀에 스스럼없이 들어왔던 말은 아니었다. 얘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빤 연락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보통 운동할 땐 휴대폰을 꺼놓거든. 소녀는 격렬한 눈으로 그들에게 쏘아붙였다. 사실 소녀는 병원에 온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절 힐끔거리며 걱정하는 그들의 언어가 어쩐지 친근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모르니까 전화해보는 게 어떨까? 도영은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서툰 일본어로 말했다. 그럼 오빠가 같이 갈래? 도영은 아이의 애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의 손을 잡아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에 도착한 아이는 머뭇거리며 전화기와 도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 그래? 동전이 없어? 풀 죽은 아이 목소리에 도영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주었다. 그런데 이름이 뭐야? 소라. 난 도영, 문도영이라고 해. 오빤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 한국인이야. 소라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던 듯 잠시 후 그녀는 기계적인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한 통 더 한 후에야 수화기를 내려놓고 도영을 돌아보면서 멋쩍게 웃었다. 지금까지 굳은 얼굴이었던 아이에게서 순식간에 웃는 모습을 보게 된 도영은 당황했다. 굳은 표정이었을 때도 도영은 아이가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미소는 순식간에 주변을 화사하게 만들고 말았다. 도영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꼬마 숙녀의 미소에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